오늘은 정관수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도정관수술. 우리 대부분의 사람이 무도정관수술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근데 무도정관수술이 어디서 나왔는지 역사적으로 보면 이거는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중국은 옛날에 마취약이 없었어요. 칼도 없네. 왜 둘 다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많이 해야 되네.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중국에서 개발되었던 게 무도정관수술입니다. 기구를 딱 두 개만 사용하죠. 한 개. 한 개는 정관을 잡는 거. 한 개는 피부를 이렇게 칼처럼 찢어놓는 거. 그런 걸 갖다 두 개를 이용해서 정관수술하는 방법을 무도정관수술이라고 하죠. 중국에서 만들었지만 이 수술 방법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마취해야죠. 안 아프게 해야죠. 그리고 피도 안 나게 해야 되죠. 상처도 잘 아물게 만들어야 되죠. 그런 것들을 갖다 하기 위해서 항상 한국 사람들은 남의 것을 가지고 모방을 하지만 그걸 업그레이드해서 무도정관수술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업그레이드 무도정관수술이라고 저희는 명명을 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정관수술에 대해서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정관수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갖다 기본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정관수술은 일단 정관수술은 코 안에서 만들어진 정자가 이동하는 통로인 정관을 막아 정액 속 정자를 없애 피임하는 영구 피임법입니다. 고안을 제거하는 거세술과는 전혀 다른 수술이고, 고안의 기능에는 전혀 해가 없고 현재로는 전신에 미치는 어떤 영향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관절제술은 최선을 다해도 수술을 하다 보면 1000명 중 1명 또는 10,000명 중 1명 정도의 어떤 언밸런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출혈, 혈종, 다음에 부고환염, 수술 상처 이런 것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포경수술만 해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 정관수술을 하다 보면은 약간의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길 가능성이 100%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안 생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항생제 같은 거 이런 걸 잘 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관수술로 인해서 간혹 성행위가 곤란하다고 하죠. 20대만이나 30대 초반에 정관수술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거 안 생깁니다. 40대 후반 또는 40대 중후반, 40대 초반 이렇게 정관수술 하는 사람 하고 나면 정력이 떨어졌다 그러죠. 안 해도 떨어질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걸 떨어졌던 걸 갖다가 정관수술이라고 핑계를 대시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을 하고 나면 1000명당 3명 또는 2명꼴로 정관이 깃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정액 검사를 합니다. 자, 조건은 3개월이 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번 이상의 성관계, 즉 사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두 개를 합쳐졌을 때 정액 검사를 합니다. 3개월이 딱 지났는데 20번 했다 싶으면 오시면 되고요. 20번이 안 됐다 그러면 조금 더 있다가 내원해서 정액 검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3개월 동안에는 꼭 콘돔이라든지 다른 걸 이용한 비인병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정관절제술 후 정액 검사를 해도 무정자증이 이미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불구하고 1000명당 1명 정도 우리가 정관수술을 하고 나면 붙는 사람이 생겨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게 10년이 지났다. 여자들이 10년이 지나고 나서 임신이 거의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이도 40대, 50대가 되면 당연히 임신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정관수술을 하고 나서 붙은 사람이 가끔 생긴다 하더라도 임신이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임신이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정관수술하고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정액 검사를 해서 확인해야 되느냐? 그거는 좀 넌센스인 것 같습니다. 확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자, 정관줄 수술은 영구불임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와서 보건수술하면 되죠. 된다는 보장이 100%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정말로 내가 아기를 가지고 싶지 않아서 정관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한 가지는 우리가 보면 정액을 받아서 정자은행에 보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좋으십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다음에 내가 정관보건수술이 안 돼서 영원히 내 아기를 가지지 못하고 복잡한 과정을 갖다 겪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기가 없는데 정관수술을 꼭 하고 싶은 사람은 본인의 자유니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자은행에 약간의 자기를 정자를 갖다 맡겨놓고 뭐 5년이든 10년 후에 폐기를 하더라도 맡겨놓고 하시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수술 물론 80% 내지 90% 정도의 어떤 보건력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정자가 옛날 젊었을 때처럼 활발하게 나오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영구불임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 게 맞고, 보건수술이 가능할 것 같아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하시는 것은 정답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수술하고 나서 몇 가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3일은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자기 일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뭐 운동을 한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헬스클럽에서 역기를 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최소 3일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보통 보면 부부관계라든지 과격한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통 한 7일 정도는 삼가하라고 보통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3일은 절대 안 됩니다. 특히 무거운 걸 딱 들 때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면 정관을 묶어놓은 게 툭 하고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엄낭이 퉁퉁 붓죠. 대부분 수술 후에 엄낭에 혈종이 생기는 경우 보통 이런 경우에 많이 생깁니다. 수술할 때 혈관을 잘 못 잡아서 생기는 그 즉시에 바로 생기기 때문에 그날 바로 생겨요. 근데 대부분 보면 하루 이틀 지나서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힘을 준다든지 가끔은 사람이 이렇게 겨울철에 미끄러진다든지 그럴 때 주로 많이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은 정관수술도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아스피린이라든지 이런 거 먹는 거 있으면 큰 문제는 없다고 되어 있지만 안전하게 며칠, 최소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끊고 수술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정관수술에 대한 기본적인 간단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렵지 않은 수술이고 저희 병원에서는 길어봐야 10분, 보통 5분 정도면 간단하게 시술 되고 그날 가서 일을 하시는데 거의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정관수술 하시는 데 대해서 겁내지 마시고 가족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하십시오. 정관수술은 영구불임 수술입니다. 근데 이게 여자를 위해서 한다? 아이고 절대 아닙니다. 남자를 위해서 하는 수술입니다. 하고 나면 제가 편해집니다. 그리고 성관계 할 때의 어떤 아기를 가질까 하는 걱정 자체가 없어집니다. 부부관계를 할 때도 그렇죠. 이제 옛날에는 날짜 따지고 뭐 따지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성관계도 정관수술하고 난 이후에 좋아졌다는 사람들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기능이 떨어졌다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 때문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남자를 위해서 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고 용기를 내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